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원화 채권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10년짜리 채권이 많이 움직이니까 관련돼서 원화 채권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채권에 거의 원화 채권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폭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20bp 움직이면 우리는 뭐 한 10bp 움직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을 좀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과연 계속 그럴 건지, 또 여기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 또는 다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래서 국내 장기 채권 추이인데요. 미 장기 채권의 영향 정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미 국채 금리가 진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뭐 예전 금리라고 볼 때는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2008년까지 봐도 지금 거의 그 레벨까지 올라와 있고, 2022년에 우리 주식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가 4.3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8일 날 SBB 났을 때가 4.1이었는데 이게 뭐 4.27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높아 보인다. 근데 요즘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미 국채하고 주식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가 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최근에 미국 국채가 국채 수급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크레딧 다운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채권이 약간 셀오프가 됐잖아요. 채권이 셀오프가 되면서 미국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주식이 따라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이 주식을 전혀 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60대 40 뭐 포트폴리오 했는데 그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유지 못하니까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거죠. 어떤 펀드가 있으면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또 초단기적으로 보면 매일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차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1990년부터의 코릴레이션이거든요. 위에 있으면 채권하고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아래쪽에 아무래도 오래 있었죠. 특히 2000년부터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같지만 지금은 거의 이 위에 있어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봐줘야 되고, 미국 국채를 볼 때는 조금 이런 면도 같이 보시고, 미국 국채 움직임과 미국 주식을 보실 때 이런 점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한국으로 가보면, 지금 드렸던 말씀 중에 주식과 채권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환율까지 완전 한 방향으로 가서 주식과 채권이 포지티브하게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또 주식과 환율도 바이 코리아, 셀 코리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관련된 시장을 볼 때는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 시장의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중국이 뭐 안 좋고,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고, 국내 부동산도 안 좋고, 국내 경기도 안 좋으니까 국내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돼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환율 때문에 정책 금리를 잘 못 내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만일에 정책 금리를 내리면 장기 금리는 내릴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그래요. 미국은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가 좀 따로 놀지만 한국은 그냥 정책 금리 내리면 3년짜리 금리 내리고, 3년짜리 금리 내리면 10년짜리 금리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책 금리를 내리려면 환율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책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환율은 결국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심리는 지금 환율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다. 결국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금리 좀 내려주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지금 노무라가 서베이 한 건데요. 한 1, 2주 됐는데, 중국 다음에 아시아에서 누가 금리 내릴 것 같아? 그 1등이 한국이에요. 2등이 인도네시아, 3등이 필리핀이에요. 중국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서베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금리를 내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환율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시는 거지만 미국 정책 금리가 지금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 시나리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흰 선은
페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마켓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켓이 더 낮게 보고 있죠. 근데 뭐 별 차이 없어요. 뭐 이 정도 차이는 항상 있었던 거니까 결국 보면은 그냥 페드 걸로 봐줄까요? 5.6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는 3.2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자, 미국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국내도 내려갈 거는 사실 확실해는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은 금리 인하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그렇게 딱 물려있지 않고 또 미국은 일드 커브가 역전이 돼 있고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가 더 낮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 거냐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국내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영향과 국내의 정책 금리, 한국의 정책 금리 두 군데에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대목인데요. 그래서 한국 장기 채권, 10년 채권의 변수를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의 정책금리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한국의 변화 여기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정책금리 인상을 멈췄다는 선언을 만일에 해주면 9월 달이나 아니면 11월 달에 해주면 미국 장기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장국 채권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한국에 있는 정책금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 장기채보다 한국 장기채권에 바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책 금리의 인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환율이 강권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 장기 채권은 지금 보면 미국의 장기 채권의 수급에 의한 약세, 그 다음에 일본의 장기 채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지금 YCC를 뭐 금리를 거의 못 올리고 있잖아요. 0.5에서 1.0까지 만든다고 하면서 0.6까지밖에 못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은 인해야 될 판이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은 금리가 지금 하방 압력이 있고 미국은 수급 때문에 약간 상방 압력이 있어요. 장기채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4.27이나 4.35 이런 선을 넘어버리면 국내에서도 야 우리가 진짜 다 따라가야 돼. 우리는 상황이 다른데 야 일본을 봐. 중국을 봐. 이렇게 다 따라가야 돼. 이런 시장 심리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미국의 정책금리는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는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미국의 정책금리가 만일에 안정돼 버리면 한국의 정책금리가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10년짜리 채권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한국 채권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수급에 의해서 미국 국채가 약해지면서 한국 국채도 약해졌는데 앞으로 여기서 미국이 만일에 국채가 미국이 강해지면 이자율이 내려온다면 한국 국채가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만일에 미국이 어느 정도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한국의 정책금리를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국채금리는 정리해보면 미국 국채금리, 일본 국채금리, 중국 국채금리 그리고 한국의 정책금리 정도가 큰 변수인데 지금은 주로 미국 국채금리를 따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세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시장 심리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버리는 경우죠. 그렇다면 결국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오른다면 한국은 약간 들갈기도 할 것 같고 많이 내린다면 한국은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한국 국채금리는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